닥터 딜런의 건강 비결 신장이 약할 때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신부전의 위험에 직면한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생사의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상승하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며 결국 신장이 망가져 평생 투석을 해야 한다는 소문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결국 일상 식단에서 고기와 생선을 완전히 끊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죽음의 함정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극단적으로 피하고 삶은 채소나 미음만 먹으며 하루를 버팁니다. 자신이 신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심각한 영양실조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해 세포를 유지할 수 없고 면역체계는 무너지고 근육이 급속히 줄어들며 결국 몸은 쇠약해져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이상 노년 건강관리를 해온 디아어 딜란입니다. 제 진료 경험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잘못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신장이 아니라 몸 전체가 단백질 부족으로 심각하게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고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고기를 먹는 것이 진짜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기가 신장을 보호하면서 크레아티닌 수치를 안정시키고 양료를 줄이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바로 그 생명의 단백질 4가지 구원고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고기들은 맛있고 경제적이며 무엇보다 신장에 안전하고 몸을 점점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배운 과학적 지식만 실천해도 매일의 식사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약이 될 것입니다. 영양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후회하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했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혹시 동의하지 않거나 개선 의견이 있다면 숫자 0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신장이 약할수록 왜 절대 고기를 완전히 끊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심각한 결과가 생기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구원고기를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생명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모르고 식단을 조절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장질환자는 고기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신장이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치명적인 오해가 생겼을까요? 신장이 약해지면 혈액을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져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고 독소가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걸러내느라 신장이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고기를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진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기와 생선을 극도로 피하면 고품질 단백질이 심각하게 부족해집니다. 단백질은 세포를 재생시키고 장기를 회복시키며 면역체계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끔찍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환자는 빠르게 쇠약해지고 살이 빠져 마른 해골처럼 변하며 면역력이 무너져 가장 약한 세균에도 감염됩니다. 결국 신장질환은 악화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2019년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신부전 사기 환자의 20에서 40%가 심각한 단백질 에너지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는 수만 명이 영양오해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음을 의미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신장 전문의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환자들은 고기를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먹지 않아서 영양실조로 죽는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신장 환자가 기억해야 할 3가지 황금 원칙입니다. 첫째, 모든 고기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동물성 지방, 껍질, 내장, 가공육처럼 염분과 화학 보존료가 많은 음식은 신장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둘째,
하루 체중 1kg당 0.5kg, 0.8개 단백질만 섭취하는 황금 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영양 공급과 신장 부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과학적 기준입니다. 셋째, 조리법이 생명입니다. 튀기거나 기름에 볶지 말고 삶기나 찌기, 조리 시 최소한의 양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법 하나가 건강한 음식을 도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억하세요. 고기는 신장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고기를 적절히 먹는다면 신장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4가지 구원 고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배워봅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신부전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첫 번째 육류, 즉 생명의 고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놀랍도록 순수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소화가 잘 되고 귀중한 영양소로 가득 차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힘을 알지 못하는 음식입니다. 바로 토종닭고기. 그 중에서도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가슴살과 널쩍다리살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광고가 아니라 세계적인 영양학 전문가들이 인정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토종닭은 신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이며 고품질 단백질을 가장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것은 약해진 신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황금 음식으로 신장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왜 토종닭이 특별할까요?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좁은 우리 안에서 자라며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으로 길러지는 공장식 닭과 달리 토종닭은 마당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자연스럽게 운동하기 때문에 살이 단단하고 해로운 지방이 적으며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균형 잡혀 있어 신장질환자에게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특성 덕분에 껍질을 제거한 토종닭과는 약해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고품질 단백질을 공급하는 대체 불가능한 선택이 됩니다. 신장질환자는 특별한 형태의 순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즉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고 불순물이 적으며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고 수십억 개의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며 무엇보다도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를 위험하게 높이지 않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토종닭입니다. 영양학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껍질을 제거한 토종닭 가슴살 100g에는 약 25에서 27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에너지 대사를 돕는 비타민 B색과 면역력 강화 및 건강한 혈액 생성을 위해 필수적인 아연과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신장질환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 보물 창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조언은 신장 회복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반드시 닭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만 섭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닭껍질은 얇지만 해로운 포화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대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를 많이 섭취하면 혈관이 막히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며 약해진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병이 훨씬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가슴살이나 널쩍다리살 같은 살코기를 선택하세요. 이런 부위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안전합니다. 조리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조리법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삶기, 찜, 싱겁게 조리하기 또는 호일에 싸서 굽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과 깨를 약간 곁들인 삶은 닭가슴살, 신선한 채소와 함께 끓인 닭고기탕 또는 향긋한 허브와 무친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간단한 요리들은 입맛을 돋우는 동시에 신장에도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미 명확히 밝혔습니다. 닭고기 같은 가금류의 살코기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해 일상활동을 유지시켜줍니다. 따라서 닭고기는 두려워할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건강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귀중한 단백질 원천입니다. 여러분, 토종닭의 놀라운 효능을 알아본 지금 저는 두 번째 구원식품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광활한 바다에서 온 선물로 신부전의 위기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바로 작은 바다 생선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치유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고등어, 청어, 꽁치와 같은 작고 기름진 생선은 한국 가정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양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작은 바다 생선들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신장 질환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오메가3와 필수 미네랄이 풍부한 보물 창고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몸을 강하게 만들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매일 신장이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작은 생선이 신부전을 막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놀라운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비밀은 바로 풍부한 오메가3 함량입니다. 이것은 해로운 지방이 아니라 손상된 신장 조직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놀라운 좋은 지방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신장 질환자에게 높은 혈압은 신장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2023년 호주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식단에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신장질환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3% 낮았습니다. 13%라는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지만 작은 생선의 힘은 오메가3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생선들은 붉은 고기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꽁치 100g에는 약 20g의 고품질 단백질과 함께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 갑상선 기능을 돕는 요드,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여러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작은 생선은 큰 생선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이유는 수은이나 중금속이 거의 축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꽁치, 청어, 멸치 같은 생선을 먹으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조리법이 생명을 결정짓습니다. 반드시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선 본연의 단맛을 살린 싱거운 조림, 영양소 손실을 막기 위한 호일구이, 생강을 넣은 찜요리 또는 담백한 생선국처럼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 간장을 너무 많이 넣은 짠 조리법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염분과 기름은 신장을 지치게 하고 병을 악화시킵니다. 꽁치를 싱겁게 졸여 데친 채소와 함께 먹거나 생강과 레몬을 곁들인 청어구이처럼 간단한 요리도 맛있으면서 영양 가득합니다. 대규모 인구 연구에서도 해안 지역처럼 매주 작은 생선을 먹는 사람들이 내륙 지역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 발생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메가3와 귀중한 미네랄이 혈관을 보호하고 만성염증을 줄이며 내장을 손상시키는 위험을 막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적정 섭취량은 주당 이웃 3회 한 번에 약 300에서 400g 정도입니다. 물론 말기 신부전 환자가 너무 많이 먹으면 인산과잉이 생길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권장된 양을 지킨다면 그 이점은 위험보다 수천 배 큽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고기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아마도 돼지고기만큼 익숙하고 자주 등장하는 고기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장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는 순간 당황하며 돼지고기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돼지고기는 나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아 신장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결국 평생 투석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년 수천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절반, 즉 진짜 진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돼지고기와 나쁜 돼지고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위의 경고는 지방이 많은 흰비계, 나쁜 콜레스테롤이 가득한 돼지껍질 또는 햄, 소시지, 가공육처럼 소금과 보존제가 가득한 산업형 제품을 먹을 때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고르는 법을 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깨끗한 안심이나 등심 부위의 살코기를 선택하고 위험한 비계와 껍질을 모두 제거하며 짠맛이 거의 없는 담백한 조리법으로 요리하면 돼지고기 안심은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신장질환자에게도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이것은 꾸며낸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돼지고기 안심에는 고품질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 흡수가 매우 잘 되며 포화지방 함량이 다른 부위보다 훨씬 적습니다. 과학적인 수치를 들어보십시오. 100개 순수 안심에는 20여월개 단백질과 단 3개 지방만 들어 있습니다. 신장질환자에게 거의 완벽한 비율입니다. 또한 비타민 B군, 특히 B1과 BCO가 풍부하고 철분과 아연 같은 필수 미네랄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귀중한 영양소들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만성 피로를 완화하며 건강한 조혈작용을 돕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질환자 대부분은 심각한 빈혈과 전신쇠약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돼지고기 안심은 그 결핍을 메워주는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특히 안심의 풍부한 비타민 B1은 신경계를 보호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수면의 질을 눈에 띄게 개선합니다. 많은 신장 환자들이 야뇨로 인해 밤마다 잠을 설치며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B1을 충분히 섭취하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아침에 훨씬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은 조리하기 쉽고 다양한 채소와 조합이 잘 어우러지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생강찜, 호박국, 무조림 같은 담백한 한식 메뉴로 응용하기 좋습니다. 맛있고 영양가도 풍부하며 신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중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반드시 깨끗한 살코기 부위만 선택하고 지방과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며 햄, 소시지, 햄버거 패티, 파테, 가공육 같은 산업형 육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 발암성, 아질산염, 인공 첨가물이 가득해 수분 저류, 혈압 상승, 신장 손상을 일으킵니다. 임상영양연구에 따르면 매일 약 70개 돼지고기 안심을 신선한 채소와 함께 담백하게 섭취한 신장 환자는 근육량을 유지하고 피로가 줄며 크레아티닌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미국 신장재단 NKFM도 고품질 단백질 공급을 위해 지방이 적은 돼지고기 안심, 껍질 제거 닭고기, 생선, 살코기, 소고기를 권장합니다. 조리법 또한 중요합니다. 끓이거나 찌거나 담백한 국물 요리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무조림 돼지고기나 애호박국은 만들기 쉽고 한국인의 입맛에도 맞으며 신장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돼지고기가 신장에 해롭다는 말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깨끗한 안심 부위를 고르고 과학적인 양을 지키며 담백하게 요리한다면 돼지고기는 오히려 신장을 돕고 몸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백만 신장 환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네 번째, 고기 바로 소고기 살코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히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고기는 단백질이 너무 많아 신장을 망친다는 오해로 인해 소고기를 무조건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회복의 기회를 앗아가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적당량의 살코기 소고기를 올바르게 섭취하면 소고기는 오히려 빈혈을 예방하고 전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황금 열쇠가 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100개 소고기 안심이나 우둔살에는 20대의 이익의 고품질, 단백질과 대량의 햄철 햄의 이론이 들어 있습니다. 햄철은 인체가 가장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철분으로 신장질환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에리트로포이에틴 2포이라는 호르몬 생산이 줄어들어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심각한 빈혈이 생기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럼증과 피로심하면 실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고기 살코기를 과학적으로 섭취하면 이 위험한 빈혈을 극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소고기가 햄철과 비타민 B1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새로운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산소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2021년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소고기, 닭고기, 생선을 균형 있게 섭취한 사람이 철분, 아연, 비타민 B의 C 결핍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수치입니다. 소고기는 또한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아연, 신경계에 필요한 비타민 B, 그리고 CLA 공액리노레산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CLA는 강력한 항염작용과 조직회복 능력을 지닌 귀중한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많은 영양 전문가들은 신장 환자에게 소고기, 살코기를 주 일주일 이후에 정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단 반드시 기억해야 할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먹지 말고 주 1대 2회 한 번에 약 70g, 즉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십시오. 이 양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상적인 섭취량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단백질 대사가 과부하되어 신장이 힘들어지지만 적정량을 섭취하면 오히려 피로가 줄고 혈액이 건강해집니다. 조리법 또한 중요합니다. 안심이나 오둔 같은 살코기 부위를 선택해 기름과 지방을 모두 제거한 뒤 삶거나 찌거나 담백하게 끓이는 요리로 드십시오. 소금이 많은 불고기, 육포, 소시지 같은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런 음식들은 나트륨과 화학 첨가물이 가득해 신장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소고기, 살코기는 단순히 피를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유지하고 체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신장질환자들은 종종 근육이 빠지고 몸이 약해져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적절히 조리한 소고기는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해 근육을 강화하고 피로를 줄이며 신체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기름을 제거한 담백한 소고기, 국수 한 그릇은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국물은 반드시 싱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고기, 살코기는 신장에 해롭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학적인 양과 방법을 지키면 소고기는 오히려 빈혈을 예방하고 피로를 완화하며 신장의 기능을 지켜주는 최고의 단백질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신장질환자가 먹어야 할 4가지 고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주제, 바로 신장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단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서울의 주요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실천의 효과를 본 과학적인 식단법입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병의 진행을 늦추고 매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3가지 핵심 요소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즉 고기와 생선에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신장이 약하면 너무 많이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마치 집안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불순물이 너무 많으면 금세 고장나듯이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무리하게 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기와 생선을 적당히 먹어야 몸이 유지되면서도 신장이 지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약한 신장의 최대 적입니다. 한국인은 김치, 된장, 간장 등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이 있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소금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손발이 붓게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기만 해도 단 2주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칼륨과 인이라는 2가지 미네랄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자연스럽게 이들을 배출하지만 신장이 약하면 혈액 속에 쌓여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부정맥이 생기거나 뼈가 약해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선택할 때는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깨끗해진다고 믿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수분이 정체되어 부종이 생기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차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피가 끈적해지고 신장이 더 무리하게 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가장 쉬운 기준은 소변의 색입니다. 연한 차색 정도면 적당합니다. 탄산음료, 진한 커피, 술은 신장의 독이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제 신장이 약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는 애호박, 호박, 수수, 양배추, 순무 같은 종류가 좋습니다. 이들은 칼륨이 적어 안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요리 전에 채소를 잘게 썰어 따뜻한 물에 2시간 정도 담가두고 끓인 뒤 첫 끓인 물은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칼륨이 대부분 제거되어 위험한 채소도 안전하게 바뀝니다. 과일은 사과, 배, 포도, 딸기가 좋습니다. 이들은 바나나나 오렌지보다 칼륨이 적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과일이라도 하루에 작은 과일 하나나 포도 한 줌 정도만 드세요. 과하면 역시 위험합니다. 탄수화물은 흰쌀밥, 국수, 쌀국수, 흰빵이 안전합니다. 감자를 먹고 싶다면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 하룻밤 동안 물에 담가두고 여러 번 물을 갈아야 칼륨이 줄어듭니다. 현미나 통곡물은 인이 많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기름은 올리브유나 아마시유를 사용하세요. 버터는 조금만 괜찮습니다. 돼지기름, 달기름 같은 동물성 지방이나 여러 번 튀긴 기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기름에는 신장을 해치는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바나나, 오렌지, 자몽, 수박은 칼륨이 많아 매우 위험합니다. 고구마 토라는 영양가가 높지만 신장에는 해롭습니다. 토마토, 미나리, 아마란스, 시금치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칼륨과 인이 너무 많아 신장에는 독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등 유제품도 인이 많고 검은 콩, 팥, 땅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들어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가공식품은 더 나쁩니다. 인산염이 방부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짠 음식, 예를 들어 짠 김치, 절임 채소, 된장, 새우젓 등 모두 피해야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은 염분과 방부제가 많고 피자, 햄버거, 라면 같은 패스트푸드는 신장의 악몽입니다. 식판, 양념인 간장, 밥에 뿌리는 조미가루, 다시다, 조미분도 모두 소금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적은 술과 담배입니다. 술은 신장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담배는 신부전 진행 속도를 2배로 빠르게 만듭니다. 간, 창자, 뇌, 심장 같은 내장은 독소가 너무 많아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2대 3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기억하세요. 올바른 한 끼 식사가 약보다 강력한 최고의 신장 보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과 미국의 대형 병원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수없이 많은 안타까운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식습관의 실수로 병을 악화시킨 경우였습니다. 오늘은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5가지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이미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신장에 부담이 될까봐 고기나 생선을 전혀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바로 과일이 몸에 좋다고 생각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지만 이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5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바나나는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2개씩 드셨던 겁니다. 하지만 바나나에는 칼륨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이 쌓여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심하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칼륨이 적은 과일 예를 들어 사과, 배, 포도, 딸기 등을 하루에 작은 과일 1개나 1줌 정도만 드세요. 바나나, 오렌지, 자몽, 수박 같은 과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런 과일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한약이나 보약을 함부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한약과 보약을 신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에서 온 약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좋은 약초도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62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인터넷에서 신장에 좋은 보약을 구입해 복용하다가 오히려 신부전이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 약에는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과 옥조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그 어떤 약이나 건강기능식품도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한약, 비타민제, 심지어 일반 진통제나 아스피린조차도 신장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건강해지겠다며 완전 채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이유나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신장질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영양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하면 비타민 B군, 특히 BC 그리고 철분과 아연이 심각하게 부족해집니다. 이런 영양소는 주로 고기와 생선에 들어 있습니다. 장기간 부족하면 빈혈이 심해지고 피로가 지속되며 피부가 창백해집니다. 만약 채식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비타민 B3 보충제를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영양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신장을 치료한다는 식품 광고를 믿는 것입니다. 요즘 TV와 인터넷에는 신장완치, 신장재생을 내세운 건강식품 광고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도 신장질환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환자들을 노린 사기 상술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수백만 원을 허비하며 오히려 신장을 더 망치는 제품을 복용하고 병이 악화되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식단을 지키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감동과 의미로 가득한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기를 먹으면 신장이 더 빨리 망가진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오해의 베일을 걷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4가지 놀라운 구원 음식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껍질을 제거한 토종달고기, 오메가3가 풍부한 작은 바다 생선, 안전한 돼지고기 안심, 그리고 피를 보충해주는 소고기 살코기입니다. 이것들은 비싼 보양식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밥상 위에 오르는 친숙한 음식들입니다. 이 황금 리스트의 모든 고기에는 각기 특별한 영양학적 가치가 있지만 그 모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품질,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나쁜 지방이 거의 없고 현대의학적으로도 신장에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과학적인 방법대로 조리하고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적절한 양을 지킨다면 이 고기들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신장의 든든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신장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크레아티닌 수치는 안정적으로 돌아오며 몸은 피로에서 벗어나고 밤에도 자주 깨지 않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며 아침에는 개운한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명의 의사로서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극단적인 절식이나 무조건적인 약 의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매일 나누는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식 속에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차린 따뜻한 밥상, 그 속에 바로 회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학적인 지침에 따라 현명하게 식재료를 고르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조리법 대신 담백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며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그 평범한 한 끼 식사가 바로 신장을 치유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천연명약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이 이제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의 식단을 선택할 때 두려움이나 혼란에 빠지지 않고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대신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고기를 피해야 할 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에너지 원천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기로 결심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오늘의 의료 지식이 진정으로 유익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히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거나 신장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신장을 망치는 일을 막고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신장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을 알게 해주세요. 정확한 의학 지식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덕돌 딜런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종을 눌러 새로운 영상을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황금기 건강을 지켜주는 수많은 의학 지식과 실질적인 건강 비법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중한 건강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항상 건강하고 튼튼하게 작동하며 밤마다 숙면을 취하고 매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바로 자녀와 손주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며 자기 몸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의 식사부터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내일은 반드시 더 밝고 건강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